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어요. 어제는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합니다. 다우가 0.1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21% 상승을 합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의 이슈, 그 다음에 연준 이사들의 이슈,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오늘 미국 상승은 애플이 5%나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애플이 5% 상승하게 된 이유는 미국 내 제품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것이 애플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전에 4년 동안 약 5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억 달러 늘려서 6천억 달러가 됐고요. 이 1,00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정도 되죠. 140조. 이유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트럼프가 무관세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연한 거죠.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생산하는데 관세가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늘렸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연준을 계속 압박하는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FOMC 회의 전에 연준 본부까지도 가서 뭐 리모델링 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금리는 제로까지 인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보우만이라든가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들은 금리 인하의 주장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준 이사 한 명이 자진 사퇴를 했죠. 그 사람 매파인데 자진 사퇴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대한 어떤 뭐 후임자 지목에 대한, 지명에 대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임 연준 의장 뭐 4명을 벌써 뭐 선임해서 뭐 고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나 보스턴의 그 수잔 콜린스 연준 의장, 이제 총재, 그렇죠? 보스턴 총재, 연방의원 총재, 그 다음에 닐 카시카리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뭐 이 사람들이 발언을 했어요. 리사쿡 연준 이사 수잔 콜린스는 7월 고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닐 카시카리는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단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을 지켜본 뒤에 필요시에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많이 내리진 않죠. 이로 인해서 시장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연말까지 12월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0.75%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52%, 그러니까 어저께 40%대였거든요. 6, 7% 늘었습니다. 그래서 50%대로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를 0.75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는 필연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관세 문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완전히 잘못 쓰는 상황이 돼서 소비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0.25 정도 금리 인하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4.5에서 0.25 뺀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낮춘다고, 그렇죠? 그런 거는 해도 상관없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확한 관세로 인한 파생되는 지표의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요, 기업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늘리지 않습니다.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코로나 때는 금융사건이었고, 하나는 외부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와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업 생산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업 생산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내 생산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뭐 큰 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 내 생산이 그 쉽지만 않죠.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다 미국 내에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 필요한 소비량만 미국 내에 생산하고 다른 건 다 해외에 나가서 소비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예,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사실 맞지가 않은 상황이죠. 어쨌든 굉장히 좀 트럼프로 인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트럼프 관세가 지금은 확실히 들어가지 않지만 점점 지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이어를 보시면요, 다우는 뭐 큰 변화가 없었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여기를 넘어가야 진짜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의미가 없고요. 나스닥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어제 차트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이렇게 위로 갔던 것처럼 움직인 그런 흐름 정도에 불과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고, 이전 고점을 월봉으로 보시면은 쌍대의 수준이거든요. 일단 넘어가면 여기 슈팅이 돼서 여기까지 갈 건지 아니면 쌍대일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는 뭐 계속 횡보, 그렇죠? 그래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한 3원 정도 오르는 듯 하더니 그냥 뭐 이런 90전 정도 20전 정도 상승해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평선은 계속 정배열로 가고 있다는 거, 정배열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기 물론 뭐 내려오는 120선, 220선 돌파야 진짜 정배열이지만 어쨌든 계속 만나러 가고 있죠.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우하고 돌파가 되면 완전한 정배열로 가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시간에서요, 아까 4% 올랐었어요. 시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4.3% 올랐었는데 지금 2%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반도체 관세 100%, 이게는 100%. 그래서 인텔이 새벽에 지금 시간에 3% 올라서 미니 선물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미국에 생산하는 제품을 무관세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100% 관세라는 부담이 굉장히 크죠.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미국에서 소비할 거는만 미국에서 생산하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은 뭐 나와서 다른 나라 거는 이쪽에 수출하면 돼.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가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면 상관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일단 100% 관세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추세적으로는 큰 이평선을 다 벗어나서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브로드컴이라든가요, 그렇죠? 이런 데서 HBM 사용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매수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주가를 버티는데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3200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어제 3200까지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저께가 요거죠. 3212까지 갔다가 밀려서 끝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3200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는 가운데 수급을 보면 기관의 매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기관이 어제 4,200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2,400억 샀지만 프로그램이 1,8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600억밖에 산 게 없죠. 그러니까 수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상승은 왜 상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수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수급이 없어요. 기본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오르는 형국.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이제 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린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누군가가 털어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수급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흐름이 계속 난타를 하고 있다. 오늘 윗끌리 만기거든요. 윗끌리 만기 때 수급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